큰 세상을 향해 떠나는 우리들. 앞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겠지만 항상 궁금해할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무엇보다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하는 방법. 우리의 대한민국. 신고 신청하시고 투표로 챙겨주세요. Today, the Korean wave is sweeping the globe. But in 1990s, when the Korean dramas and the K-pop began to gain international popularity, many people suspected it is a temporary phenomenon and it would soon disappear. But as you witness, the Korea wave is still very much alive and continues to capture the hearts and imaginations across the world. It's a great pleasure to note that this annual contest is attracting more and more participants every year. Fin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best wishes to this year's contestants for their success. So I hope you enjoy the contest. 감사합니다. But now here are a few important rules for the contest. So a total of 39 contestants have joined us this year, and in order to complete the contest within the designated time, the rule about the speech length will be strictly applied. And without further ado, let's begin the speech presentation now. 고등학교 부문입니다. 올해 고등 부문에는 총 8명이 함께 해주셨고요. 네, 처음으로 나서는 참가자로서 많이 떨릴 텐데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많은 호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스피치는요. Richmond Hill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안젤라 씨의 K-팝은 음악 그 이상이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치먼드 힐 하이스쿨 11학년 고등학생 안즈라입니다. 저는 7학년 때부터 K-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목소리와 노래들을 좋고 멤버들도 잘생겨서 좋아합니다. K-팝은 저에게 음악보다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K-팝은 좋은 스승입니다. 이 노래들을 들을 때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배웁니다. 슬픈 노래에서 사랑해, 보고 싶다, 잊지 말아요 같은 말들을 배웠습니다. 힙합에서 욕도 배웠지만 K-팝 노래들은 많이 듣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K-팝은 저의 친구입니다. 저는 슬프고 고독하고 피곤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K-팝 그룹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K-팝 때문에 울고 웃었지만 이 음악은 정말 유용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왜 한국 음악을 들어요? 가사와 뜻을 다 이해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음악에는 언어 장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K-팝은 저의 자랑스러운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와 한류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국 드라마와 한류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속에 사람들이 캐나다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좀 미쳤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돈으로 협박하는 시어머니.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이 돈 가지고 내 아들이랑 헤어져. 8천만 원이다.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원하신 대로 제가 직접 만나서 헤어질게요. 아이고 세상에. 아주 잘하고 몇 년간의 공부를 더 행복하실 수 있겠지만 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
김밥 만드는 실력만큼은 최고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 교육원장님 오늘 데이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초등 부문입니다. 리난 기운의 술, 문화, 그리고 게임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예요. 18살이고 이번에 대학을 졸업할 학생이에요. 하지만 술을 못 마셔요. 저는 만일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면 하고 상상해봤어요. 술 못 마시는 저는 아마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신입생 환영회에 가면 당연히 술을 마시죠. 선배들은 후배들이 사랑으로 맞이하며 술을 먹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저는 아마도 위험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아리를 찾아가면 거기서도 저를 환영하며 술을 먹여요. 술 안 마시면 지내지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술 게임 알려드릴게요. 술 게임 잘 해서 술 안 마시거나 적게 마시고도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국에서 인기 많은 술 게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신난다, 재미난다, The Game of Death예요. 이렇게 지목하고 그 마지막 사람이 술을 마셔야 해요. 술 못 마시는데 게임에 져서 벌초를 계속 마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게임과 술 잘 배워서 한국에 공부하러 가세요. 그럼 멋진 대학 생활을 한국에서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 없이 치유하기 위한 예술 작품이에요.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저는 한국 드라마하고 버라이티 쇼를 인터넷으로 매일 봐요. 제가 말하는 버라이티 쇼 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러닝맨, 아는 형님, 정글의 법칙, 1박 2일 하고 무한 도전 매주 꼭 봐요. 저는 최근에 한국 드라마 도깨비를 봤어요. 이 노래 알아요? 난 너의 곁에 있어게. It's a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어게. 크러쉬의 beautiful이에요. 제 꿈에서 이 노래 들렸어요. 그리고 공유 오빠는 제 앞에 나타났어요. 공유 오빠는 처음만 못 춰요. 그래서 꼭 말하고 싶어요. 공유 오빠 나와주세요. 공유 오빠 어디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맞아요. 저는 도깨비 신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꿈에서도 공유 오빠를 만날 거예요. 런던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친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해 봤어요. 하루는 남자친구랑 같이 공포 영화를 봤어요. 한국 남자가 애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섭지 않더라도 어머 오빠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에 그 남자의 표정을 보면 이 친구가 지금 당황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남자가 피하지 않으면 호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어 문장이란 상큼한 것을 배우고 싶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박보검 얼굴이 나오면 여러분, 연기가 정말 좋아요. 발 연기 알아요? 발로 하는 연기가 발 연기예요. 저는 보스턴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남자
남자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지진을 막상 경험해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송중기 오빠 같은 멋진 남자와 데이트도 한 번 못 해보고 일본에서 죽는구나 싶었어요. 10년 같은 10분이 지나자 드디어 지진이 멈췄어요. 불행하게도 호방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식구는 러비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 가족이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날이 가장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강해질 수 있었어요.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알버타 대학교에서 오신 부앙양 리 씨의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알버타 대학에서 온 이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한국 문화를 다 드라마에서 접했어요.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달콤한 음식을 특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유명한 음식 중에 대부분은 단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떡볶이, 탕수육, 식혜, 호떡 등등.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보통 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는 같은 명절이 있긴 한데 그 명절마다 먹는 음식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회식하면 소주를 자주 마셔요. 소주를 마실 때 자신한테 술을 따르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랑 서로 술을 따라줘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보통 고량주로 건배할 때 자신의 술잔은 상대방의 술잔보다 더 낮게 해야 돼요. 중국과 한국의 풍속이 다르지만 둘 다 예의 바른 행동이에요.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가 매우 재미있어서 나중에 다른 점을 더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조선주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한국이 아닌 북한을 가게 됐어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도착하는 북한은 거예요.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간 거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북한 여행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북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먼저 이 세상과 연락을 끊어야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시계랑 다 소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 가이드가 엄숙하게 이렇게 말해요. 김전 아닙니다. 김전 동지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조선 지도자들 조선 반신만 찍으면 절대 안 되고 꼭 정신을 찍어야 한대요. 혹시라도 북한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꿀팁이에요. 특별한 여행은 무사히 끝나고 중국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이 아무리 좋아도, 날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날이 졌다 해도 2번 다시는 북한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 남자한테 헌팅 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작년 여름에 친구들하고 롯데월드에 가려고 지하철로 내려가는데 한국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물건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대학교 몇 학년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국말을 잘 못해서 제 발음을 듣고 남자친구가 제가 한국 사람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제 미모를 보고 저한테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여자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예,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랑 비교할 수 있는 캐나다의 지역은 어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 I don't speak Korean. I only memorize speeches. 죄송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영어 단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의 한국식 표현을 콩글리시라고 부르는데 외국인 상식으로는 헷갈릴 만한 콩글리시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some이라는 표현입니다. 제 한국인 친구가 저한테 I have some이 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친구한테 You have some what?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말로 some은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심 있는 남자를 썸남, 여자를 썸녀라고 하고 썸을 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귀기 전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썸이라는 노래 아시죠? 썸은 딱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 느낌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런 콩글리시 표현을 들으면 아주 이상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저는 영어로 말할 때 가끔씩 저도 모르게 콩글리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call 또는 화이팅 이런 말들이요. 이런 표현이 저를 가끔 당황스럽게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콩글리시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콩글리시는 영어 그 자체를 따온 것만이 아니라 원래 영어 의미와 한국어가 동화되어 새로운 한국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한국 분들, 콩글리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썸 타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니면 다가오는 남자도 없고? 네, 없어요. 대학에서 전공을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컴퓨터 과학교. 근데 한국에 갔었던 이유는? 영어 가르치러. 영어 가르치러 갔었어요? 네. 그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어떻던가요? 당연히 잘 못하죠.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BC에서 오신 클래리사 메델라오님의 한 한국 드라마 팬의 이야기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UBC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클래리사입니다.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영업이익만 따지는 데다가 하루 종일 대차 대조표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사실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저는 7살 때 첫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였어요. TV 앞에 앉아서 화면만 뚫어져라 보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주인공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맺을 때까지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나중에 겨우 힘들게 애인을 기억해내고 나서는 또 난치병에 걸렸을 때 저는 드라마 작가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기술이 지금처럼 진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BCD로 봐야 했는데 저는 3일 만에 BCD로 이 드라마의 20편을 다 봤어요.
천국의 계단 본 후 제 인생이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크게 바뀌었어요. 첫째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지나치게 보다가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둘째로 저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 드라마 중독이 됐어요. 성인이 되면서 연애도 해봤는데 드라마 때문에 제 연애도 쉽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는 어떤 남자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다가 그 사람과 한동안 사귄 적이 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이 드라마 같았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도 주인공 같은 해피엔딩이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데이트를 여러 번 하다 보니 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드라마에서는 서울에 있는 여주인공이 캐나다의 맛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하면 남주인공이 비행기 탈 것도 없이 문만 열어서 스테이크 집에 데려가 주거든요. 와, 이런 사치스러운 데이트가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이 제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드라마 때문에 근시에 드라마에 중독된 구제불능의 낭만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요즘도 매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많은 좋은 점도 있어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많이 배웠고 저희 부모님도 저와 한국 드라마를 즐겁게 보시게 되셔서 가족들과 더 친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것이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14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살다 보니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드라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일 연속극을 주로 보세요? 주말 연속극을 주로 보세요? 아니면 미니 시리즈? 어떤 다 봐요. 근데 그 한국 드라마는 한 몇 편만 보면 다 그 얘기가 같고 비슷하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특히 남주인공이 더 멋진 것은 멋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